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감과 은퇴 후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고민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후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가 바로 기초연금 수급인데요.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사회급여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계산에 있어 얼만큼 깎이고 수급 불가한 상태가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은 월 소득이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 재산은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 수급 가능한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340만 8천원입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33만 4,810원인데요. 부부가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 감액 지급되며 기초연금액을 받은 후에 합산 소득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감액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50만 2,210원 이하로 연금액을 지급받는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역시 중복 지급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남편이 국민연금 50만원, 아내가 30만원을 받고 있고 남편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로 서울에 전세보증금 3억원, 중고차 1천만원, 전기예금 3천만원에 대한 이자소득 10만원, 남편의 월급은 250만원, 아내 월급은 170만원인 상태에서 아내가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급 가능한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계산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남편 250만원과 아내 170만원 총 420만원,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 10만원, 국민연금 남편 50만원, 아내 30만원으로 80만원이 있는데요. 남편 근로소득 250만원에 대한 소득평가액은 250만원에서 110만원을 뺀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인 98만원이고 아내 근로소득 170만원에 대한 소득평가액은 170만원에서 110만원을 뺀 금액에서 70%를 곱한 금액인 42만원입니다. 둘의 근로소득 평가액은 98만원과 42만원을 합한 140만원이 되겠는데요. 다음 이자소득 10만원은 기본공제 4만원을 한 6만원, 국민연금 부부 합계는 80만원은 공제가 없으므로 근로소득 140만원, 이자소득 6만원, 국민연금 80만원으로 226만원이 소득 인정액입니다. 다음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은 5% 기본 공제가 있기 때문에 2억 8,500만원, 대도시 기준 1억 3,500만원을 공제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에서 여기에 자동차 1천만원의 금액을 더하면 일반 재산은 1억 6천만원입니다. 금융재산은 정기예금 3천만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원을 하면 1천만원이 되겠는데요. 일반 재산 1억 6천만원과 금융재산 1천만원을 합한 후 4% 소득 환산율을 곱하면 680만원이 됩니다. 68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 환산액으로 계산하면 56만 6천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총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226만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56만 6천원을 합한 282만 6천원이 되는데요. 2024년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은 340만 8천원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부 감액 20%를 적용받게 되므로 부부 합계 53만 5,680원을 수령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또 다른 예로 기초연금이 수급 가능한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60대 부부 가구가 성남 특리시에 시가 6억 원, 공시가 4억 원 아파트를 거주하고 있고 정기예금 2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 58만 원이 있고 주식 5천만 원, 남편은 국민연금 50만 원을 수령하고 있고 3000cc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의 계산식에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합계액이 소득 인정액이 되는데요. 정기예금은 2억 원에 대한 이자 소득은 58만 원은 기본공제 4만 원이 있고 남편의 국민연금 수령액 50만 원은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54만 원과 50만 원을 합한 104만 원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재산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가 되겠는데요. 일반재산의 아파트 시가표준액 4억 원과 자동차 2,500만 원을 합한 4억 2,500만 원에서 성남특례시 기본공제인 1억 3,500만 원을 공제하면 일반재산액은 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정기예금 2억 원과 보유한 주식 5천만 원을 합한 2억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천만 원을 뺀 2억 3천만 원이 금융재산이 되는데요. 2억 9천만 원과 2억 3천만 원을 더하면 5억 2천만 원이 되고 소득 환산율 4%를 곱한 후 12개월을 나누면 173만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재산의 총 소득 환산액은 173만 원이 되겠는데요. 소득평가액 103만 원과 재산소득 환산액 173만 원을 더하면 276만 원이므로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계산해 볼게요. 기초연금에는 감액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과 부부 감액, 소득 역정 방지 금액인데요. 국민연금은 월 50만 2,200원 초과 시에 감액되기 때문에 감액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부부 감액인데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감액되는 제도로 33만 4,810원에서 20%를 곱한 26만 7,840원이 수령 가능액이 되겠는데요. 부부 합산이기 때문에 수령 가능한 금액은 53만 5,680원이 됩니다. 매년 4월 25일 전년도 재산과 소득의 변동 내역이 정기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에 반영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하락한 공시가격은 2024년도 4월 25일부터 반영되어 지급되고 정기예금 이자의 경우 이자를 받은 달이 속한 해 다음 해 4월 25일에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16일과 20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사용자 단체, 근로자 단체, 지역가입자, 청년단체, 특수직역 등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7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특히 20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제1차 공청회와 동일하게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청년, 특수직역단체 등 총 5개 그룹에서 각 2명씩 진술인으로 참석하여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과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2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진술자들은 퇴직연금과 직역연금 제도의 정비가 원론적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나 각 이해관계자 단체는 제각기 다른 방안을 제기했는데요.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등 마련,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확대 등을 통한 퇴직금의 퇴직연금화, 퇴직금의 연금화 추진 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퇴직연금 유사 공제제도 도입, 1년 미만 단기 근로자의 퇴직연금 의무 적용, 직역연금에 대한 국가의 사용자 부담 강화 등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과 연금개혁에 그 초점이 맞춰지면서 기초연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확연하게 갈렸습니다. 경영계 입장에서는 현재 소득하위 70% 설정된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을 저소득층 중심으로 축소하되 보장을 두텁게 하여 노후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인상하고 지급 대상을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주장을 펼치며 보편적 복지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의 큰 문제는 부유층 노인이라도 본인 명의 소득과 재산만 없다면 기초연금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여러 가지 편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두 연금의 동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수급자에 대한 조사는 분리 운영되고 있고 조사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기에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부정수급에 사용되는 수급자 조사 자료가 상호 공유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고갈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논의되었는데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고 소득 대체율은 42.5%이지만 소득 대체율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맞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공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국민연금을 더 받는 소득 대체율에는 의견이 갈렸는데요. 경영기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더 받는 소득 대체율의 인상은 연금 부채의 증가로 인하여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기에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중층적 보장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국민연금 월 평균 급여액은 62만 원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의 70% 이상이 6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 소득 대체율로 미래세대 노인 빈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 진술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앞으로 있을 공론화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인데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연금 개혁이 실현되길 바라며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